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0월 26일 오전 10시입니다. 오늘은 위대한 근대화 혁명가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한 4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어제는 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별세하셨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기업 영웅들을 많이 배출한 분입니다. 정주영, 이병철로 대표되는 기업 영웅들이야말로 자본주의 시대의 전사들입니다. 과거에 무력이 모든 것을 휘둘렀던 시대에는 싸움 잘하는 사람, 장군들 이런 사람들이 영웅이었지만 자본주의 시대에는 역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영웅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부끄럼 타는 초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혼자서 영웅이 된 사람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영웅들이 박정희 시대 때 배출되었습니까? 기업 부분에서부터 군사, 과학, 스포츠 수많은 영웅들을 만든 진정한 영웅이 박정희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승만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두 분이 우리 건국 이후 71년 중 30년을 통치를 했다는 게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행복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어제 이낙연 전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별세에 대하여 이런 글을 페이스북에 올려가지고 다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님의 별세에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신경영, 창조경영, 인재경영. 고인께서는 고비마다 혁신의 리더십으로 변화를 이끄셨습니다. 그 결과로 삼성은 가전, 반도체, 휴대폰 등 세계적 기업으로 도약했습니다. 생각 좀 하며 세상을 보자 같은 고인의 여러 말씀은 활기 있고 창의적인 기업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사회에도 성찰의 고민을 던져주었습니다. 그러나 고인은 재벌 중심의 경제 구조를 강화하고 노조를 불인정하는 등 부정적 영향을 끼치셨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불투명한 지배구조, 조세 포탈, 정경유착 같은 그늘도 남기셨습니다. 고인의 혁신적 리더십과 불굴의 도전 정신은 어느 시대 어느 분야든 본받아야 마땅합니다. 삼성은 과거의 잘못된 고리를 끊고 새롭게 태어나기를 바랍니다. 고인의 빛과 그림자를 차분하게 생각하며 삶과 명복을 빕니다. 이 좀 애도의 글을 남기는 형식의 문장으로서는 부적절하다. 이렇게 비판하는 댓글이 많이 달렸는데 저도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읽어보니까 긍정평가가 한 55%, 부정적, 비판적 평가가 45% 정도 됩니다. 문장의 양으로 봐서. 그런데 이 부정평가가 좀 밑줄을 치면서 좀 따져볼 부분이 있습니다. 재벌 중심의 경제 구조 강화가 과연 잘못된 것이냐? 별세한 고인의 이 명복을 비는 글에서 이걸 꼭 지적할 정도로 이렇게 잘못된 것이냐? 재벌 중심의 경제 구조는 요사이 세계적으로 평가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한국식 재벌은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기업 형태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 전문 경영인을 쓰고 합리적 경영을 하고 또 부정부패에 휘말리지 않는다면은 세계에서 가장 이 능률적인 기업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노조를 불인정한다는 것은 이건 좀 어폐가 있습니다. 노조를 불인정하면은 이 형사범이 됩니다. 노조에 가입하려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노조가 만들어지지 않은 것이고 그렇게 노조를 만들 필요가 없을 정도로 직원들에게 잘 해주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노조를 반드시 두어야 한다는 그런 법적 규정은 없으니까 이것도 부정확한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불투명한 지배구조, 조세 포탈, 정경유착 같은 그늘, 이것은 상당 부분은 정치권이 책임져야 합니다. 과거에 2007년 이전의 대통령 선거에서 대기업이 여야 후보에게 거액의 비자금을 선거자금으로 주는 것은 하나의 관례였습니다. 2007년부터 이 관례가 끊겨서, 그러나 과거의 이 관례를 꼭 이런 자리에서 말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한 인간의 균형 감각과 관련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이낙연 씨는 동아일보 기자 그리고 드물게 도쿄 특파원 출신입니다. 일본말을 하는 국회의원 많지 않은데 경주의 김석기 의원, 이낙연 두 사람이 생각납니다. 한일 관계를 정상화시키는데 아주 좋은 경력을 갖고 있는 분이고 기자 출신이니까 아무래도 사실관계에 충실하려고 노력하는 습성이 배어 있다고 봅니다만은 이런 글을 쓰게 된 것은 본인의 소신이기도 하겠지만은 이분이 지금 자기 대통령 후보로 꼽히고 있는 입장에서 이 여당의 핵심 세력인 친문 세력으로부터 평가를 받아야 되겠다 하는 계산이 본인의 뜻과 달리 이런 글로 표현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댓글이 아주 날카롭습니다. 박원순, 노무현 두 사람이 그런 극단적 선택을 할 때도 이런 식으로 비판적 애도문을 남겼느냐 하는 이런 추궁이 가장 핵심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교수 한 분은 이런 글을 쓰네요. 이한상 고려대 교수는 페이스북에 이 대표의 글을 공유하면서 이 회장의 기업인으로서의 업적 평가는 천천히 공은 공대로 관 과대로 정리해 배울 것은 기리고 버릴 것은 반성 성찰해야 할 것이다. 초상집에서 삼성 임직원과 유족들이 상심하고 있을 오늘 재벌 경제니 노조 불인정이니 지배구조니 정경유착 따위를 추모사에 언급하고 삼성의 잘못된 고리를 끊고 새롭게 태어나라고 훈계질하는 것은 무례이자 무도라고 생각한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회계가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삼성물산 합병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기업 지배구조를 개혁하자는 입장을 가진 경영학자인 저이지만 오늘 하루는 배우자만 빼고 다 바꿔 혁신하고 세계 인류 제품만 남겨 사업 보고하자는 기업가의 선한 영향력만 기리고 추모하고자 한다. 10번, 100번 양보해도 삼성이 국가 경제와 국민의 자긍심, 대한민국의 인지도를 지난 20년간 지속적으로 향상시킨 것에 비해 여당 정치인들은 혁신은커녕 나라의 민주주의와 법치의 근간을 흔들며 새로운 권위주의로 웃는 이런 식으로 했으니까 하나 덧붙인다면은 이건희 회장이 지난 6년 한 5개월 동안 투병을 한 사람입니다. 식물 상태에서 어렵게 일종의 생존 투쟁을 이어오다가 이 별세한 것도 감안을 해서 글을 써야 그게 균형 감각이 있는 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기자 생활 50년을 해보니까 한국에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참 적습니다. 아주 기민하고 임기응변에 능하고 투지가 있고 끈질긴 점은 있으나 균형 감각 있는 사람과 너그러운 사람을 만나기가 특히 국가 지도층에서 참 어렵다 하는 생각을 평소에 하고 있는데 이낙연 대표의 글에서 균형 감각과 너그러움이 역시 빠져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균형 감각과 너그러움을
함양하는 교육이 바로 교양교육, 인문교육이라고 합니다. 인문교육이라면 역사, 철학, 그리고 문학이죠. 문학은 인간의 본질을 탐구하는 예술이고, 역사는 문명 발전사이고, 철학은 이 사물의 원리를 알게 하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한자를 버림으로써 한글 전용으로 가다가 이 교양 교육, 인문 교육의 바탕을 우리 손으로 허물어 버린 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감사합니다.